네, 안녕하세요. 네, 변리사 시험 입문자 설명의 1탄입니다. 저는 김영남 변리사라고 하고요. 산업재산권법 전문 강사입니다.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등 여러 가지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학원은 IP 클래스라는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과 윌비스라는 변리사 학원에 동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 소속. 일단 제 소개를 이렇게 드리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전자는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이고 후자는 변리사 시험 종합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는 양쪽에서 다 산업재산권법을 맡고 있고 전자 IP 클래스는 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곳과 이곳에서 올라가는 강의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설명드려야 되는데 2025년 내년이에요. 현재 2024년 1월입니다. 5년 변리사 시험 입문자 설명회가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시험 과목을 좀 개괄해 보겠습니다. 시험 과목, 입문자 설명에 시험 과목이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와 플러스 일정,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고요. 자, 시험 과목과 시험 일정은 2024년 11월 중에 공고가 될 겁니다. 공고는 변리사 큐넷에서 공고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때 이렇게 공고가 되는데 경험칙에 의할 때 여태까지 항상 똑같았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문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학 점수를 확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1차 시험 합격. 그리고 세 번째가 2차 시험 합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합격하는지 2차 시험을 어떻게 해야 합격하는지는 입문자 설명 2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과목에 대해서 개괄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1차 시험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학 점수가 선행이 돼야 돼. 이 어학 점수를 받아야 1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자격. 이 어학 점수는 영어를 말해요. 국내 공인 영어 시험을 응시하셔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토익의 기준으로 보면 775점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이라 하면 775점도 오케이라는 거야. 그리고 토익 점수를 775점을 받으시면 이상을 받으시면 1차 시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775점이 아니라 770점 받았다 그러면 응시 자격이 없는 거고 또 900점 받은 분과 775점 받은 분이 뭐가 다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775점만 받으면 자격이 부여되는 거. 또 1차 시험 과목에는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이라는 게 있고요. 2차 시험 과목에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 2차 시험은 반드시 1차 시험을 합격하신 분에 한해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어요. 이런 구조가 돼. 그래서 먼저 어학을 패스하시고 1차 시험 합격하시고 2차 시험을 응시하게 되어 있어요. 자, 경험칙에 의하면 1차 시험은 25년 2월 말에 시험을 보고요. 경험칙에 의하면 2차 시험은 25년 7월에 시험을 봅니다. 물론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지극히 낮다. 정확하게는 24년 11월 중에 공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1차 시험 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이 있어요. 이거를 하루 만에 시험 봐요. 1일. 딱 하루 1일 동안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교시
얘가 2교시, 얘가 3교시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여기서 점심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이 있고요. 식사시간이 있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2차 시험은 25년 7월에 2일 시험 봐요. 1일 동안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틀 동안 시험 봐요. 연달아서. 예를 들어 뭐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시험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일차, 얘가 2일차가 돼요. 이게 1일차, 얘가 2일차. 1일차와 2일차는 경험칙상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교시, 2교시 점심시간. 1교시, 2교시 이게 점심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과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어떤 과목이 있냐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자리가 좀 부족하네요. 여기다 적을게요.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그리고 채권법, 그리고 가족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수정해야 돼. 가족법도 원래 민법인데 우리 시험범위에는 가족법은 빠집니다. 가족법 빠지고 그리고 채권법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두 개로 나눠서 채권 총칙과 채권 각칙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업재산권법 이렇게 있고요. 민법 주의하세요. 가족법은 시험법이 아니야. 가족법은 시험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연과학이라 하면 여기다 적겠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네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연과학. 자, 그리고 다시 산업재산권법으로 오시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서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의 거의 95%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거의. 그래서 특허법 강의 시간에 실용신안법까지 한 번에 설명해요. 특허법을 뭐 예를 들어 60강이 있다, 70강이 있다라고 하면 실용신안법은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특허, 상표, 디자인이라 얘기해요. 특상디. 상표법은 독립적으로 강의를 해요. 그리고 한 50% 정도 일치를 하고요. 디자인 보호법은 특허법과 한 70% 일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공부 순서는 또 다른 입문자 설명에서 짧게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일단 과목만 개괄을 해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채권 총칙, 채권 각칙, 자연과학은 이제 물화생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문제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오지선다고 4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 특허법은 20문제, 특허법이라 하면 저는 실용신안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표법 10문제, 디자인보호법 10문제가 나옵니다. 자연과학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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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제 20, 10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경험칙에 의하면 거의 99.9%의 확률로 이렇게 나와요. 자, 민법은 조금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민총, 물권, 채촌, 채각이 이제 골고루 이제 40문제가 나와요. 골고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여러분들이 민법은 민법 강사님한테 듣게 되고요. 자연과학은 물화생지 선생님 다 따로 계세요. 산업재산권법은 특상디 저랑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랑 화학 완전 다르고 물리랑 생물 완전 다르고 물리랑 지구과학 완전 달라요. 선생님 다 달라.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법, 실용시험법 거의 똑같고 상표법 반 똑같고 디자인법 많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제가 스스로 혼자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는가,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나중에 자세하게 다음 그 입문자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심플하게는 600명 합격해요. 응시자 중에서 600명이 합격해. 그 600명이 이제 2차 시험을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긴 한 2차 시험 응시 인원이 전년도 합격자 포함해서 한 1000명 정도 돼요. 2차 시험은 1일차, 2일차 구성되고 1일차는 특허, 상표, 민사소, 2일차는 민사소법 선택 과목 이렇게 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특허법이에요. 특허법은 1차 공통 과목이에요. 1차 공통 과목. 상표법도 1차 공통 과목이야. 1차에서는 하나의 문제로 나오지만 시험으로 1교시로 나오지만 2차에서는 쪼개져서 나온다라는 거죠. 특허하면 여기 당연히 실용신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일차는 민사소송법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여러분 민사소송법 하니까 민법이랑 헷갈려 하세요. 민사소송법 이렇게 하니까 1차 시험 볼 때 민법 되게 열심히 하면 2차 시험에서 민법 잘하겠구나. 그렇지가 않아. 그냥 전혀 다른 과목이에요. 여러분 생물 잘하면 지구과학 잘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완전 다르거든. 마찬가지예요. 민법, 민사소송법 글자는 비슷하지만 그냥 전혀 다른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과목이 될 거고요. 선택 과목이라는 말은 선택지가 수십 개가 있어. 수십 개. 대표적으로 디자인 보호법, 저작권법, 유기화학, 회로이론, 연력학, 제어공학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이제 여기 공고 나면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확인하면 되는 거고 물론 관연도 지난 연도의 공고랑 똑같을 거예요. 선택 과목. 이 중에서 1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디자인 보호법이 최근에 응시자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1차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작권법도 요즘에 이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공부량이 굉장히 적어요. 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선택을 많이 하세요. 요렇게 공학 과목도 이제 좀 회로이론이나 유기화학 좀 있으신 것 같고 연력학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이제 공학 과목은 많이 선택을 안 하는 추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선택 과목은 제가 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제가 54기거든요. 제가 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독자적인 과목으로 이제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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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점 받으면 4개를 더해갖고 평균을 내서 합격자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어요. 불합리하다. 선택 과목 디자인 쉽게 나오고 유기학 되게 어렵게 나오고 막 그러면은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이 독립적인 과목이긴 하지만 좀 힘이 약해졌어. PF제로 바뀌었다고 하거든. 패스페일제. 그래서 50점만 넘으면 그 친구가 100점을 받았든 50점을 받았든 똑같다라는 거. 그걸 패스페일제. 선택 과목의 중요도가 좀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패스페일제가 아닐 때는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패스페일제가 도입되면서 3법으로 1법, 2법, 3법 해서 3법으로 진검승부를 이제 펼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입문자잖아요. 입문자는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공통된 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년에 2월에 1차 시험 합격하신 다음에 7월에 2차 시험 합격하셔야 되는데 공통 과목인 특허법과 상표법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과목인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데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특허법과 상표법 애매한데 합격했어. 애매해도 합격할 수 있거든. 애매한데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 이 2월부터 7월까지 짧은 시간에 민사소송법을 공격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시험 공부할 때부터 특허법과 상표법은 정말 제대로 배우셔야 되고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산업재산권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잘 배우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오늘의 어떤 입문자 설명의 컨셉인 시험 과목과 시험 일정은 러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 입문자 설명회를 계속해서 조금씩 올려가지고 각 과목별 공부 방법이라든가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또 학원과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짤막짤막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정보가 참 중요하거든요. 정보. 변리사 시험 준비하려고 좀 알아봤더니 학원도 되게 많고 뭐 상품도 되게 많고 되게 복잡해요. 뭐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KYN54 영어 대문자예요. KYN54 김영남 54기예요. 이게 카톡 아이디. 개인톡 주시고요. 또는 IP 클래스 변리사학원 오른쪽 하단에 카톡 채널도 이제 연동해 놨어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궁금한 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입문자 설명에는 그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리사 시험 입문자 설명의 두 번째 시간 2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입문자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입문자 설명회는 2025년 내년 제62회 변리사 시험을 위한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뭘 했었냐면 시험 과목과 또 이제 시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합격자를 어떻게 결정할 거야 라는 거,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김영남 변리사라고 하고요. 변리사 시험 54회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IP 클래스와 윌비스라는 변리사 학원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고요. 윌비스는 변리사 종합학원이고요. IP 클래스는 산재법, 산업재산권법을 줄여서 산재법을 했습니다. 산재법 전문 변리사 학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이 두 개의 학원에서 산업재산권법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험 과목을 설명드리면서 산업재산권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시험 1교시에 산업재산권법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있고요. 실용신안법은 특허법을 95% 이상 일치하고, 상표법은 한 50% 정도, 디자인보호법 한 70%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과목을 함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격자는 3단계로 나눠져요. 일단 크게는 2단계고 세분하면 3단계. 일단 어학 점수를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1단계. 자, 그리고 2단계가 1차 시험 합격. 이게 2단계. 3단계가 2차 시험 합격입니다. 2차 시험 합격. 그러면 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5년 2월에 시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은 25년 7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학 점수는 영어라고 말씀드렸죠. 영어. 국내 공인 영어 시험을 응시해야 되고 이제 매달 있죠. 토익 기준으로는 매달 있습니다. 토익 기준으로는 775점 이상을 확보하시면 어학 점수 패스. 이게 1단계. 그 1차 시험 이제 보게 됩니다. 1차 시험 볼 때 어학 점수가 필수가 돼요. 필수. 1차 시험 합격합니다. 1차 시험은 합격자를 몇 명 뽑냐면 600명을 뽑아요. 600명 뽑아. 그리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잠시 후 설명드리고 1차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그들이 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이거는 200명을 뽑습니다. 200명 플러스 알파 잠시 후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에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학원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동차 시험이라 그래요. 동차 시험. 동차 시험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예상컨대 한 11월에 나와. 11월에 합격자 발표가 한 11월에 나와요. 얘 합격자 발표는 한 3월이나 4월에 나와요. 이렇게. 이때 합격했으면 이제 생동차로 동차로 합격하신 거고요. 혹시나 불합격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이 예상컨대 26년 2월에 있습니다. 2월에. 이때 1차 시험. 그리고 1차 합격자들이 여기에서 26년 예상컨대 7월에 2차 시험을 보시게 되어요. 2차 시험. 여기서도 합격자가 600명 플러스 알파, 여기서도 합격자가 200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합격했으면 이제 변리사가 되신 거예요.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다음에 자격증을 받으시려면 6개월간 실무 수습을 해야 자격증을 주는데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합격이 문제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어학 점수를 빨리 확보하시고요. 어학 점수 확보하시면 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1차 시험 응시자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1차 시험 합격자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이때 600명이 합격해.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동점자는 합격 처리예요. 위에서 600등으로 자르고 동점자 합격 처리. 나머지 다 플러스 알파 그 뜻이에요. 동점자 합격 처리. 자,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상대평가야. 상대평가. 여기는 한 3,500에서 4,000명 정도 시험 보시는데 그 중에서 한 600명이 합격하시는 겁니다. 상대평가라는 건 위에서 등수로 600명 자르는 거예요. 다만 명가락이어야 돼. 꽈락이 없어야 돼요. 꽈락 기준이 40점이야. 그래서 40점 이상만 받으면 돼요. 꽈락은 면해야 돼. 40점 이상만 받으면 돼요. 어느 과목이든 40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탈락. 그리고 40점 넘은 자 중에 한해서 상대평가로 600명 자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나서 2차 시험 오는데 2차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의 기준은 역시 명가락은 있어야 돼. 명가락 40점 이상. 그런데 절대평가라는 건 60점을 말해요. 평균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야. 평균 60점. 대신에 2차 시험 응시 인원에 이제 응시를 했어. 그리고 나서 60점에 도달한 사람이 200명이 안 된다. 라고 하면 60점 모자르더라도 200명까지는 합격해줘요. 라는 게 이 시험이에요. 다시 이거 상대평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정확하게는 절대평가예요. 60점만 넘으면 60점 넘은 사람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400명이든 다 합격하는 거야.
그런데 60점 넘은 사람이 200명에 미달한다라고 하면 200명까지 합격시키겠다라는 거고 플러스 알파는 동점자 역시 합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대평가야. 지금까지 60점을 넘은 사람이 200명 이상이 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60점 넘는 사람이 2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평가로 가깝다 이렇게 보면 돼요. 200명 합격한다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합격하면 동차 합격. 요때 떨어졌다 하면 1차 시험 다시 보냐. 그렇지 않아요. 1차 시험 면제. 요걸 면제받아. 요거를. 되셨죠? 그리고 나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데 1차 시험을 면제받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기득권으로 시험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건 1차 시험 합격하고 요때 바로 합격하시는 거. 혹시 안 됐다라고 하면 1차 시험 면제받고 2차 시험 합격하시는 거. 요 안에 합격하셔야 되고요. 응시 인원은 한번 볼게요. 보통 1차 시험 한 4,000명 아래로 좀 시험 보시는 것 같아요. 3,500명에서 뭐 4,0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2차 시험은 600명 합격 보지. 여기부터 볼까? 여기 600명 응시할 거잖아요. 근데 면제받은, 그러니까 26년 2월에 1차 시험 합격한 600명과 작년 합격자 600명이 시험 봐. 그냥 거의 한 1,000명 정도 시험 봐요. 1,000명 정도 시험 본다라고 보시면 돼. 1,100명?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00명 중에서 200명이 다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 왜? 여기 인원도 1,000명 정도, 1,100명 정도 돼요. 왜냐하면 25년 2월에 합격하신 분 600명 뿐만 아니라 관연도 24년 2월에 1차 시험 합격하신 분들이 요거 면제받고 2차 시험 보거든. 그래서 한 1,100명 정도 응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합격자 결정은 2차 시험은 절대평가인데 사실상 상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어떤 바람직한 건 어학점수 빨리 확보하시고 1단계, 1차 시험 합격하시고 2단계, 2차 시험 바로 합격하시고 3단계. 혹시 안 됐다 이제 차선책으로 기득권으로 합격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차 시험에 1교시가 산업재산권법이 있는 거고요. 2차 시험에 1교시가 특허법, 2교시가 상표법 선택 과목으로 또 이제 2일차 2교시에 있죠. 2차 시험에 이틀 시험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제가 1차 시험에서는 산업재산권법 담당을 하고 있고요. 2차 시험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담당한다. 그것도 산업재산권법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조금 추가 설명드릴게 선택 과목이라는 건데 2차 시험 2일차 2교시가 선택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선택 과목은 PF제를 도입했습니다. PF가 뭐냐면 패스페일이야. 패스페일. 그래서 기준 점수가 50점. 50점 넘으면 그 학생이 50점을 받았든 100점을 받았든 그냥 패스. 50점 미만이다 라고 하면 페일.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선택 과목 한정 꽈락 5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과목 꽈락 40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어요. 선택 과목에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디자인법, 저작권법, 회로이론, 유기학 다양한 과목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절대평가의 기준에는 60점을 어떻게 산정하냐? 3법 가지고 산정해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이거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200명을 자르는 것도 특상디,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200명을 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년 200명 플러스 알파 정도의 어떤 변호사님이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매년 4,000명 정도 응시를 3,500에서 4,000명 정도 응시하시고 최종으로 이제 200명 정도 합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수험 기간은 보통 한 2, 3년, 2, 3년 빠르면 2, 3년, 빠르면 2년 안에 좀 늦어지면은 더 가죠. 아주 늦어지면 정말 많이 가기도 합니다. 저는 좀 늦어서 5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변리사 입문자 설명의 1탄에 이어서 2탄으로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내용들은 또 3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자 설명회입니다. 2025년 변리사 시험 대비 입문자 설명회 3탄이고요. 1탄은 시험 과목과 시험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설명회 2탄에서는 변리사의 어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3탄 공부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서에 맞게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자, 그리고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김영남 변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변리사 학원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IP 클래스라는 학원과 윌비스라는 학원에 동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소속이 되어 있고, 윌비스 학원은 종합학원이고요. IP 클래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학원이고요. 이 학원은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입니다.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 윌비스는 종합학원이고 IP 클래스는 산업재산권법 전문학원이고요. 저는 산업재산권법 전문 강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문자 설명의 3탄 공부 순서를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혹시 입문자 설명의 1탄을 안 보셨으면 1탄을 먼저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1탄에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시험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3탄에서는 이 과목별 공부 선순위성, 공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시험 과목을 개괄 한번 해보면 이미 했던 거지만 가볍게만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영어 점수는 토익, 토플, GTLF 다양한 공인 어떤 시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익의 경우에는 얘예요. 775점 이상 확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차 시험 과목은 1교시가 산업재산권법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산업재산권법 전문 강사가 됩니다. 산업재산권법이 있고, 그리고 2교시가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 3교시가 자연과학이 있죠. 저는 1탄, 설명의 1탄을 시청하고 오셨음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이고요.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있습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이제 실용신안법도 있죠. 저작권법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법이 있고, 여기 연결해서 적은 이유는 설명을 드렸어요. 특허법 배울 때 실용신안법 가볍게 터치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민법의 경우에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채권법은
채권 총칙과 채권 각칙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족법 이렇게 있는데 가족법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연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1탄에서 했던 내용 계략적으로 개괄한 거고, 물론 2차도 잠시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부 순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부터 볼게요.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은 뭘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건 딱 하나. 산업재산권법 안에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반드시 무조건 예외 없어요. 무조건 가장 우선돼요. 1번 특허법부터 하셔야 됩니다. 상표법은 특허법을 50% 이상 그대로 공통되고, 디자인보호법은 특허법과 비교했을 때 70% 이상 공통이 돼요. 그리고 실용신안법은 95% 이상 공통되니까 같이 배우는 거고. 그래서 특허법을 반드시 먼저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표법, 세 번째로 디자인보호법, 요 순서로 가셔야 돼요. 요 순서. 자, 이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일단 변리사 학원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원가 기준으로는 이 첫 번째 요 루틴을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무방하고, 솔직히 제가 산업재산권법 전문 강사잖아요. 저는 2번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2번을 더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 순서로 옛날부터 해오다 보니까 학원가들이 다 요 순서로 강의를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1번, 2번, 3번 이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번, 2번 둘 다 괜찮아요. 이게 이제 보통 노멀한 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밑에 것도 오케이,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종 질문 오시는 게, 산업재산권법 하기 전에 민법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선순위성 있지 않습니다. 전혀 관련 없어요. 여러분, 물리화학 뭘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야. 이 세 가지 과목은 서로 선순위성이 없습니다. 자, 그럼 공부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전부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딱 하나. 그게 뭐죠? 특허법만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된다.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하기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민법을 먼저 하십시오. 민법을 먼저 하시면서 법학의 기본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특허법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상표나 디자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입문자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해. 남들은 다 특허법 하신 다음에 상표법 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이라 적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세요. 특허할 때 실용신안은 포함이고요. 요 안에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특허, 디자인, 상표 이렇게 하면 괜히 불안할 수 있으니까 남들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김영남 변리사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자연과학이 있죠. 자연과학 1번
자연과학 2번, 자연과학 3번, 자연과학 4번으로 적을게요. 여기 있죠? 물, 화, 생, 지라고 안 적고 자연과학 1번, 2번, 3번, 4번으로 임의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민법이 여러분들 한 공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민법 공부하시는데 한 2달, 특허 2달, 상표 1달, 디자인 1달 공부하시면 돼요. 자연과학 1달, 자연과학 1달, 자연과학 1달, 자연과학 1달 안에 끝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민법 공부하시면서 자연과학 하나 끝내세요. 이거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2달짜리 1달짜리를 같이 2달 안에 끝내세요. 얘를 2달 더하기 1달 하면 3달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민법을 뭐 하루에 뭐 8시간 공부하시고 자연과학 뭐 4시간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2달 안에 끝내는 거야. 2달 안에 2과목을 끝내는 거죠. 민법 하나랑 자연과학 하나를 총 2달 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허법 하나, 자연과학 하나, 오전에 특허법, 오후에 자연과학 뭐 이렇게 공부하셔갖고 특허법과 자연과학 하나를 역시 2달 안에 끝내세요. 그리고 이어서 상표법과 자연과학도 하나를 1달 안에 끝내세요. 1달. 이거 1달 1달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2개 합쳐서 1달 안에 끝내라 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 디자인 보호법.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했는데 뭐 할까요? 또 동그라미로 할게요. 디자인 보호법 1달 2달이 아니라 1달 안에 함께 끝내세요. 그러면 2달 총 6개월이에요. 6개월 안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은 계속적인 반복 학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끝낸다라고 말씀드린 기준은 뭐냐면 기본 강의예요. 기본 강의. 여러분들 학원 사이트 가시면 기본 강의다, 무슨 중국 강의다 이런 거 많은데 대부분의 강의는 물론 예외도 있어요. 뭐 그 각 강사님의 어떤 샘플 강의를 보셔야 되는데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강의는 기본 강의만 수강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나머지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야.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 기준으로 2달, 1달, 2달,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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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강사를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 있어요. 뭐가 좋냐 이렇게 제가 아예 선택해드립니다. 자, 민법은 김동진 강사님 거 들으시면 됩니다. 김동진 강사님은 윌비스 학원에 소속되어 계세요. 김동진 강사님 기준으로 민법 기본 강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 강의 기준으로 김동진 강사님이 한 150강 정도 하세요. 150 강의라는 건 동영상 강의를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안 보인다. 150강. 자, 그리고 산업재산권법은 김영남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김영남이에요. 특상디 김영남이에요. 김영남은 윌비스랑 IP 클래스 동시 소속되어 있으니까 어디서든 수강하시면 될 겁니다. 강의 수는 특허법이 약 70강에서 80강 정도 돼요. 특허법이 한 70강 정도. 그리고 상표법이 약 60강 정도 됩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한 30강 정도 되어요. 이거 기준이 1강에 한 뭐 50분에서 60분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더 짧은 것도 있고 조금 더 긴 것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1강에 한 5, 60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과학은 1, 2, 3, 4로 했는데요. 결국 물화생지인데 물화생지는 뭐 순서는 전혀 상관없어서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제가 물화생지 순서로 적을게요. 물리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임의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화학, 생물, 지구과학. 지구과학 먼저 해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강사님 아예 추천해 드릴 건데 물리는 김연한 강사님 들으시면 돼요. 김연한 강사님. 자, 김연한 강사님은 별리사 스쿨 소속이세요. 별리사 스쿨 소속이시고 물리 기본 강의가 한 60강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60강.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60강. 여기다 적어야겠다. 60강 정도. 화학은 김선민 선생님 계세요. 김선민 선생님도 별리사 스쿨 소속이시고 화학 기본 강의가 한 70강 정도 되세요. 대략적으로.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생물은 박윤 선생님 계십니다. 박윤 선생님. 이거 별리사 스쿨 마찬가지고 박윤 선생님이 기본 강의가 한 50강 안 돼요. 50강 약간 미만이고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은 박준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박준희 선생님은 윌비스에 계세요. 윌비스. 저랑 같은 학원 소속이시고 기본 강의 수가 한 24강, 23강 이 정도 언저리로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 웬만한 강의는 다 기본 강의만 들으면 다 해결이 돼요. 기본 강의 기준으로 두 달,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미법 하나, 자연과학 하나 해서 2달, 특허법, 화학해서 특허 그리고 자연과학 하나 해서 2달, 상표 자과 하나 해서 한 달, 디자인 자과 한 달에서 한 달 여러분 6개월 안에 끝내세요. 전 과목 기본 강의는 6개월 안에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빨리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통 처음에 민법을 공부하시는데 이게 150강 또는 어떤 강사는 200강까지 가요. 여러분 강의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강의 수가 적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강사님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샘플 강의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들으시면 돼요. 민법이 굉장히 양이 많아서 민법만 막 5개월, 6개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2달, 한 달, 2달, 한 달 이런 걸 정해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기간에 복습하고 그러다가 시간 좀 남는다 하면 2차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가는 거야. 2차로. 1차가 정리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2차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2차 공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2차는 1교시가 특허법, 2교시가 상표법, 1일차, 2일차가 1교시가 민소법, 민사소송법 정확하게, 그리고 2교시가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회로이론, 유기화학, 제어공학, 연력학 다양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법, 상표법은 1차에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1차에도 그대로. 그래서
1차 하실 때 산업재산권법은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 디자인보호법 1차에도 있고 여기 디자인보호법 있을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철저하게 1차 때부터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는 또 다른 어떤 2차 공부 방법 설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1차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1차 기본 강의를 6개월 안에 끝내시고 공부도 잘 복습도 하셔야 되고 이게 잘 됐으면 이제 2차로 좀 넘어갔는데 2차 공부할 때 특허할 수 있고 상표할 수 있고 민수할 수 있어요. 선택 과목은 미리 할 필요가 없어.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1차 시험 합격할 자신이 있다. 나 거의 90% 이상 합격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민수하세요. 민수. 근데 그게 아니야. 1차 시험 좀 간당간당해. 그러면 특허 상표 2차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특허 상표 중에서도 특허를 먼저 하세요. 2차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순서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 요청 많이 오는데 이렇게 좀 영상으로 남겨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혹시 민법이랑 산업재산권법은 사실 그 누구도 처음 배우는 거예요. 대학교 때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부 다 처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두려움이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김동인 선생님, 김학남 저 변리사 수강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자연과. 이 공부하시는 분들 거의 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중 8구는 이공계 출신이세요. 이공계 출신이시다 보니까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설령 지구과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독학이라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있으세요. 반면에 이제 비이공계 예술 쪽에 계시거나 예체능에 계시거나 아니면 문과 쪽 이런 쪽에 계시면 물화생지가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특히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좀 할만한데 물리랑 화학이 이제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물화생지에 대한 그냥 정말 나는 뭐랄까 피타고라스의 정리 말고 아는 게 없다. 나 좀 심했나요? 여튼 나는 이거 특히 생물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이해를 참 잘해줘야 돼. 물론 지구과학도 이해 있고 생물도 이해 있어요.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학원과 강의 들었을 때 이제 다른 모든 다 똑같아. 굉장히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을 정말 많이 헤맸거든요. 지구과학을.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 제일 쉬운 게 두 개야. 지구과학이랑 디자인보호법이 제일 쉬워요. 1차 시험에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보호법이 저는 더 쉽습니다. 분량이 적어서.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나 문과다 아니면 예체능이다 아니면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어쨌든 그러하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이 그랬었는데 학원과 강의 들었더니 잘 이해가 안 돼갖고 EBS 수능 특강을 들었어요. 수능 특강 아주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베이스 있으신 분들한테는 학원과 강의가 아주 적합해요. 짧고. 근데 베이스가 없다라고 하면 좀 긴 강의, 뭐 수능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카톡 아이디 제 개인 카톡 아이디가 KYN54 이쪽으로 카톡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IP클래스 홈페이지 가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이 돼요. 카톡 채널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 검색해 보시면 변리사 시험 정보 공유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와서 물어보셔도 좋고 그리고
그 정도. 그러니까 오픈 카톡방 그리고 개인톡 아이디, IP 클래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입문자분들에 대한 상담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문자 설명의 3탄을 마치고요. 이어서 입문자 설명의 4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